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팀이 써내려간 극적인 역전 드라마 덕분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분이 많으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중국 여성도 축구 경기를 보느라 잠을 못 이뤘다고 하네요. 한국 남성분과 결혼해 한국에서 거주 중인 중국 여성의 시선으로 본 한국 축구.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의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여자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토요일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이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남편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새벽 내내 깨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워낙 축구를 끔찍하게 하다 보니 중국에 살 때는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완전 축구광이거든요. 하도 옆에서 많이 듣고 보다 보니 저도 어느새 얕은 지식이나마 쌓여가더라고요. 남편도 없고 새벽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도 안 오는 토요일 아침, 이렇게 메일을 써봅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어디 갔냐고요? 토요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하러 가요. 오늘은 새벽에 잠도 거의 못 잤는데 축구를 하러 나갔네요. 피곤할 것 같아 말렸는데 굳이 간다고 해서 그냥 가라고 해줬어요. 이메일을 보내는 건 남편에게 비밀인데요. 남편을 보면 유튜브로 경기 결과에 대한 일본 반응, 중국 반응 이런 것도 엄청 보더라고요. 제가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이런 제 생각도 누군가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보려고요. 우선 한국의 호주전 경기를 보고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하시겠죠?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만 부러운 건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메신저로 이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처럼 외국의 유명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부럽고 그 리그에서 인정받고 그 리그가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사랑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워요. 남편이 해외 반응들을 엄청 찾아보길래 저도 중국 인터넷 반응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전엔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부럽다. 배워야 한다도 있지만 질투에 속이 꽈배기처럼 꼬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젠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단 반응이 대다수예요. 중국도 발전을 위해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배울 건 배워야 하고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저희 아버지처럼 자고 일어나 보면 손흥민이 중국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중 한 명만 중국 사람이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이야기하시거든요. 일본 선수는 안 부러워하냐고요? 물론 일본도 유명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지만 한국 선수들처럼 전 세계에서 칭찬하고 좋아하고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 리그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인데 이렇게 입을 모아 최고로 인정하는 건 지금 한국 선수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개인적으로 중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은 경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운동선수들이 다 저 모양인 건 아니거든요. 탁구라든가 피겨스케이팅의 페어팀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축구 선수들은 저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의 선수들과 함께 국가대표라는 명칭을 받기엔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실력이 떨어지면 근성과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경기장에서 흐물흐물한 해파리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은 물론 잘못 구워 터져 흘러버린 카스테라 같은 뱃살까지. 대체 어딜 봐서 운동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듣자하니 돈도 많이 받는다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간절함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다 핑계죠. 저도 알아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저런 태도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간절함이나 배고픔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기엔 말도 안 되고요. 그 논리로는 손흥민이나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같이 외국에서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설명되지 않잖아요. 이번 아시안컵뿐만 아니라 지난번 월드컵도 그렇고 남편과 함께 매번 경기를 봤는데요. 한국의 국가대표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생판남이자 다른 나라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울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TV 모니터로 본 게 다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본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팀이 이해가 안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충분한 명예와 부를 얻었고 누구나 인정하는 커리어도 쌓았는데 한국 국가대표 경기를 뛸 때면 몸을 사리지 않고 뛰잖아요. 중국의 몇몇 사람들은 손흥민은 마음이 약하고 눈물이 많다며 저렇게 죽기 살기로 뛰는 게 사람들이 욕하는 게 두렵거나 싫어서라고 하던데 어차피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은 금방 사그러들게 마련이니 전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마음이 약하면 외국에서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욕하는 게 두려워서 열심히 한다니 나라를 위해 뛰는 건데 힘들지 않다. 핑계는 없다라는 그 멋진 인터뷰까지 가기도 전에 이렇게 수년간 매사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서 이미 증명되지 않나요? 진심이 아니라면 정말 엄청난 연기자인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연기를 이렇게 오랜 기간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중국인들은 뇌를 빼놓고 타자를 친 게 분명해요. 아무리 질투에 눈이 돌았어도 그렇지 같은 중국인이지만 부끄럽네요. 남편은 경기를 보며 감독 욕을 정말 엄청나게 했는데 확실히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지난 월드컵 때랑 다르긴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뭔가 더 힘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불태우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 자기들도 포기했네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선수들 스스로 지는 걸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요. 그럼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저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제가 봤던 한국 경기에서 그런 느낌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 마치 내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양 죽을 힘을 다하죠. 그리고 남 탓도 안 하고 자기 안위만 챙기지도 않아요. 다른 선수 탓, 부상 탓, 관중 탓, 심판 탓, 감독 탓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죠. 그리고 이 태도는 늘 일관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기에서도요. 전 사실 호주전 이전에 말레이시아전도 좀 놀랐어요. 제가 손흥민이었으면 안 나온다고 했을 거예요.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경기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인데 나중에 본인 팀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 개인 컨디션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다 해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평가절하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도 아닌데 풀타임으로 뛰며 힘을 다 빼는 건 되게 싫었을 것 같은데 그 경기에서도 죽기 살기로 뛰고 이기지 못하니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비겼다는 것보다 이기지 못해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팀이 한국팀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 더 놀라웠죠. 중국팀이 비겨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중국보다 약팀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도 저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5대0 정도로 졌겠죠? 저는 한국팀 전체가 집념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엔 리더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팀원들은 결국 리더의 말과 행동이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리더가 이 경기는 꼭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태도라면 팀 분위기는 점점 풀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감독이 자기 역할을 아무래도 받는 돈만큼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선수들이 마음이 좀 풀어지고 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주장의 저런 모습을 보면 저절로 감화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가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주장인데 한없이 희생적이고 이타적이잖아요. 가장 많이 뛰고 가장 많이 노력하고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죠. 저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팬들에게도 잘하고 단 한 번도 실언을 한 적이 없고요. 무엇보다 국가대표로 뛰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중국 국가대표들에게선 아마 평생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은 드라마나 영화 작가들이 멋진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작가들이 다 같이 모여 머리를 엄청 써서 만든 캐릭터 같아요. 외국인이 꼬인 눈으로 바라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질투를 넘어서서 경탄을 하게 되죠. 전 정말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마음가짐도 태도도 다른 걸까요?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데 중국 대표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혼자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아니면 한국 교육의 승리,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 손흥정 씨의 영향. 한국 분들은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태도가 다른 나라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손흥민 자체가 그냥 차원이 달라서 그래 라고 해서 뭔가 논리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손흥민만 차원이 다르다고 하기엔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기본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남편은 국가대표인데 경기를 거지같이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국가대표이지만 경기를 거지같이 하는 중국팀을 생각하면 제게는 답이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 중 배우는 내용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한국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따로 가지게 하고 책임감과 애국심을 만드는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대다수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러저러하게 불평을 할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완벽하게 모이고 이겨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긍지가 무너지지 않게 다들 노력을 하고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위기에 강하다고 할까요?
국가대표들뿐 아니라 사실 일반인에게서도 느껴지는 특징이에요. 그게 중국인인 제가 봤을 때 일본과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교육이 아니라 민족성의 차이일 것 같네요. 일본은 시작 전에 엄청 떠벌리고 자랑하고 시작은 꽤나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더 버티지 못하고 아르르 무너지곤 하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은 뭔가 핑계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더 기세가 올라가잖아요. 핑계를 찾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모습이 가장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좀 심하다 싶게 질책도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결국은 발전을 하고요. 일본은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게 아니고 이번은 어쩔 수 없었어. 1군이 아니었어. 라고 한다면 한국은 우리가 이래서 진 거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건 국가대표 경기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며 느낀 건데요. 익명이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전 한국 사람들이 얄미운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말로는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결과물은 늘 좋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못할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노력해서 성과를 낸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산지 5년차가 된 지금은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죽을 만큼 노력해서 힘든 거고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걸요. 머리도 좋고 센스도 있는데 날밤을 새더라도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악 물고 노력하니 죽을 만큼 힘든 것도 맞고 당연히 결과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죽어라 노력하는 걸 한국말로 악바리 근성이라고 하던데 이런 집념의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솔직히 상대하기 버거웠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 좌절하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상대하고 겨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한국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일이 더 빨라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결과물도 좋거든요. 한국인들과는 상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한국인들을 인정하기까지 제 속에서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베베 꼬인 이야기들을 하는 한심한 중국인들을 보며 한국분들이 한 번씩 화도 내고 혀도 차던데요. 부럽긴 부러운데 인정을 하자니 우리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머리와 마음이 인지부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그랬듯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남편 말이 중동 국가들과 한국은 상성이 안 좋다고 체력도 너무 소진을 했다고 걱정을 하던데요.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으니 모두 승리에 대한 집념과 갈망이 엄청난 만큼 마지막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설레발은 필패라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니 설레발이 아니라 순수한 응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홀딱 반하게 만든 멋진 투지의 한국 대표팀 아시안컵 우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중국 여성이 아시안컵 호주전을 보고 보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